자, 짚어봅시다. 자,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라는 건 뭐냐면요. 우선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이 x가 우선은 모든 실수의 값을 다 갖습니다. 모든 실수의 값을 다 가져요. 그리고 이 연속 확률 변수의 함수인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 fx가 좀 식은 복잡한데 굳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이고요.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 제곱이라는 요런 수식을 따르면 확률 밀도 함수가 요런 식의 수식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그때 확률 변수 x, 정확하게는 연속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고 기호로 라지 n 하고 m, 시그마 제곱. 그래서 여기 쓴 이 n이 정규 분포라는 기호고요. 정규 분포라는 기호고 요 m이 바로 평균입니다. 기대값이죠. 요 시그마 제곱, 요게 이제 분산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규 분포는 요런 거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뭐냐?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이항 분포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이항 분포는 어디에서 적용이 되냐면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야기고 주로 언제냐면은 시행의 결과 나타나는 게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없을 때가 이항 분포고 주로 횟수로 많이 나타납니다. 뭐 횟수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자, 그때 이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함수인 확률 질량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확률 질량 함수가 자 P 라지 X가 스몰 x라고 했을 때 자리가 좀 없네요. 자, P 라지 X가 스몰 x일 때 그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NCX의 P의 X제곱에 Q의 M-X제곱꼴. 다시 말하면 뭡니까?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죠.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 질량함수로 표현이 되면 그때 요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그 이항분포의 기호가 b 괄호하고 시행 횟수와 그 사건의 확률로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그때의 평균과 EX값, 분산과 표준 편차 요 세 가지인데 이거는 뭐 이제 유도도 해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암기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NPQ로 이렇게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항분포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이렇게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그럼 정규분포로 넘어와서 정규분포는 이런 거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으면 정규분포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공부하느냐? 그 정규분포가 나타내는 그래프. 자,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건데요. fx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생겨먹은 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종 모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종 모양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종 모양이라고 부르고요. 뭐니 해도 중요한 성질은 우선 첫 번째가 x는 m대칭입니다. 평균 대칭이죠. 자, 첫 번째가 x는 m대칭입니다. 종 모양의 구조에서 m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x는 m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점근선이에요. x축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지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 돼야 되거든요. 넓이는. 다시 말하면은
반쪼가리, 대칭이니까 반쪽 넓이는 각각 2분의 1씩 0.5씩 분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m이 변할 때와 그 다음에 시그마가 변할 때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자, m이 변하게 되면, 평균이 변하게 되면은 모양은 그대로고요. 여기서 모양 그대로. 그리고 좌우로 평행 이동만 합니다. 좌우로 이동만 하죠. 반면에 시그마가 변하게 되면은 얘는 평균, 그러니까 대칭축이 그대로고 대칭축은 그대로 가고요. 뭐가 변하냐면은 위아래, 높낮이가 변하죠. 위아래, 높낮이. 위아래, 높낮이가 이동한다. 변한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얘는 단순히 m값에 따라서 좌우 이동을 누가 못하겠어요? 시그마가 커지면 높이는 낮아진다. 이것까지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시그마가 커지면 높이는 낮아진다. 정규분포 곡선은 많이 그려보시게 됩니다. 공부할 때. 그러니까 많이 그려버릇 하세요. 아마 그려보시면은 잘 못 그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이 그려보시고.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에서 나타나는 특징,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개념은 표준정규분포입니다. 표준정규분포. 자, 얘는 뭐냐면요. 정규분포 중에서도 말 그대로 표준, 뭔가 좀 독특한 상황을 따르는 정규분포인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냐면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분산이 1인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릅니다. 근데 이때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확률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비슷한 성격의 자료를 갖다가 해석하기가, 자료를 비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얘기가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이 모의고사나 수능 점수나 그런 거를 할 때 하는 표준 점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원점수랑 수학 원점수가 똑같은데 똑같이 80점을 맞았다고 똑같이 잘한 게 아니거든요. 반면에 점수가 높다고 잘한 게 아니고요. 난이도가 고려가 돼야 되죠. 평균이 고려가 돼야 되고요. 표준 편차가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료를 비교할 때 필요한 게 지금 하는 이 표준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우리는 얘를 갖다가 확률 변수 z로 바꾸고요. 이 과정을 표준화라고 해서 어떻게 바꾸냐면 표준 편차분의 확률 변수 빼기 m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이놈의 평균하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면 무조건 0하고 1 됩니다.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뭐든 간에. 그래서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따르던 애를 갖다가 이렇게 특이한 표준화의 상태를 따르도록 바꾸는 과정. 그거를 표준화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정규분포, 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하실 때 계속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 공식을 많이 까먹진 않습니다. 표준화하는 공식 자체를. 네. 실제로 기출문제들 중에서는 서술형으로 왜 표준화를 했을 때 정규분포 0,1을 따르는지를 보여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에서 배운 성질을 이용해서 이 z의 값은 2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요거에서 시그마분의 1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에서 얘가 m이니까 0이다. 이렇게 증명. 마찬가지로 VZ도 V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에서 시그마 제곱분의 1 VX인데 VX 값이 시그마 제곱이다 해서 약분해서 1이라는 거를 보일 수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표준정규 분포입니다. 그러면 표준정규 분포 곡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표준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거는 굳이 Z축이라고 하겠는데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 어쨌든 저쨌든 값만 바뀐 거죠. 모양은 똑같이 종 모양의 그래프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대신 얘는 대칭축이 뭐가 돼요?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표준정규 분포 곡선.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로 이제 확률을 많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다분히 근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면은 n, p를 따르는 건데요. 여기에서 n 값이 충분히 크게 되면 얘가 충분히 크게 되면 우리는 근사적으로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여기에다가는 평균 써야 되고 여기에다가는 분산을 써야 되니까 이놈의 평균 공식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NP고요. 이놈의 분산 공식 NPQ입니다. 요거를 따르는 걸로 바뀌겠고요. 자, 얘를 표준화를 해주시면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표준화하는 공식은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NPQ가 되겠고 변수는 지금 X고 빼기 평균은 NP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누가 외워서 풉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미리 이렇게 다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분포를 찾아놓고 표준화해서 이렇게 풀면 되지 이거를 갖다 각각의 공식처럼 외우실 필요는 없다. 참고로 n이 충분히 크다는 거는 np 곱한 게 5 이상인데 이거를 엄밀히 따진다기보다는 충분히 큰 상황을 그냥 직관적으로 좀 판단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기본적인 정규분포에 필요한 기본 개념들은 다 들어간 겁니다. 이거 이상의 다른 개념은 없어요. 이제 문제 푸시면서 이제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것들만 잘 따라가시면 되겠고 적어도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확실하게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